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시크릿 하우스에서 출판한 정의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좀 매력적이어서 읽게 됐네요. 인간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꽤나 거창하죠. 뇌과학자, 의학 박사, 인지과학자로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나카노 노부코가 지은 책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후루룩 열려보는데 소제목들이 꽤나 매력 있었어요. 집단의 룰을 어기는 일의 어려움, 여성들이 눈치가 빠른 이유, 자기 주장이 서툰 사람이 늘어나는 환경, 그 어떤 천재도 가까이서 보면 그냥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의 소제목들이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책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많이 읽진 않는데 뭐 신간이기도 하고 또 중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뭐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형적인 지은이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의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 지었고 쓴 책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전개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지은이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또 중국과 한국, 이웃나라죠.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미처 작가가 느끼지 못했던 점들이 소소하게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요새 뭐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정말 무슨 뭐 사골국물 우러내듯이 익숙한 단어긴 한데 온라인상에서의 상대를 비방한다거나 악플을 쓴다거나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기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과연 그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한들 온라인상에서 그들을 욕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과연 있는가? 물론 뭐 이런 대전제로 시작을 하자면 아예 댓글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또 온라인만큼 상호작용,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장점으로 하는 매체도 없기 때문에 물론 댓글은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런 댓글들이 모아서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을 파탄에 만드는 그런 형국들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읽혀집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뇌 때문이다. 타인을 비난하며 쾌감을 얻는 뇌. 그렇다고 해요. 상대를 비난할 때 우리의 뇌는 굉장히 즐겁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제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에 뒷받침될 만한 개인적인 상식이나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차근차근 조목조목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할 정도로 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일파 숙청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근래에 보여주는 어떤 도태된 혹은 편협한 행동 양식이나 또 그들이 사실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앞섰잖아요. 앞섰다기보다는 더 많은 이슈들을 만들고 있죠. 물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든가 캐릭터 산업, 기타 우리보다 한참 앞선 아이돌 문화. 물론 지금 그들의 아이돌은 안타까울 정도로 후져 있다고 보겠지만 그들도 이미 우리보다 20, 30년 먼저 찬란한 빛을 이뤄냈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오늘의 일본이 반드시 실패했다, 패배했다, 우리보다 나쁘다, 우리보다 더 저속하다, 이렇게 평가할 사안은 아닌데 분명한 건 그렇게 충분히 자신들의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이었죠. 도쿄올림픽, 하계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연출한 그런 컨텐츠를 보면 얘네들 진짜 아무 생각 없구나, 대가리에 든 거 없구나, 하다못해 그동안 자기들이 만든
만화 캐릭터만 인형 탈로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올라와도 전 세계가 환호할 텐데, 어디서 시업 빠진, 우리가 사실 동계올림픽 때 연출했던 소스들을 많이 모방했다고 저는 봐요. 뭐 모방을 안 했어도 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일본 가는 게 제일 재밌네요. 그리고 또 이건 얼마 전에 어디서 주워본 건데, 왜 일본은 이렇게 가업을 또 이어가지 않습니까? 뭐 5대째 만드는 국수집, 뭐 8대째 만드는 만두집. 그게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 양식에서, 한번 만두집을 한 사람은 계속 만두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구두방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구두방 장사가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야. 물론 뭐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정의 페널티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 얘네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아니해야 하고, 설령 업종을 바꾸게 되면 그 지역사회 전체가 이 업종을 바꾼 사람들을 왕따를 시킵니다. 이지매죠. 참 못됐어. 구두방도 할 수 있고 만두집도 할 수 있고 서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책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일본인이 일본 스스로를 까기도 하고, 또 미처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수박 겉핥는 수준이지만 그런대로 또 들려주는 이 재미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를 더 면밀히 깊숙하게 파고드는 재미도 있지만, 모르는 분야를 경험할 때 쾌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정의중독. 중독보다는 몰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보다 많은 컨텐츠들, 보다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몰입을 해서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훌륭하고 튼튼한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